자, 오늘은 도형의 계량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계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계량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측정이에요, 측정. 도형을 측정한다는 게 뭐가 있을까? 도형에서 가장 기본되는 게 뭐가 있냐면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측정하겠다면 뭘 측정할까? 길이, 넓이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런 도형을 평면 도형이라고 하는데 평면 도형이 아닌 거 예를 들면 구, 그 다음 뭐 삼각뿔, 그죠? 삼각뿔, 그 다음 원기둥 뭐 많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입체 도형이라고 하는데 입체 도형에서는 또 뭘 구할 수 있냐면 건넓이라든가 부피라든가 이런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형을 계량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빨리 정확하게 잴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한데 요거에 이제 역사가 있겠죠.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온 게 삼각비라는 게 나와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나일강에서 이집트 문명에서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자기 땅이 원래 이 땅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삼각비 비라고 하면 우리가 비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율 이게 비율이에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네. 선생님은 축구 해가지고 이때 안 배워가지고 나중에 나 혼자 독하겠는데 이게 이제 B고 A 대 B, A 대 B 이게 B고 비율 읽을 때 이렇게 읽죠. 그리고 이제 나눗셈이라는 게 있어요. A 대 B에다가 줄 하나 끄면 A 나누기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애야.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는 느낌이죠. 분수 A 나누기 B가 이렇게 쓰니까. 또 여기서 말하는 삼각이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을 얘기해요. 직각삼각형.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B가 비율이라고 하죠. B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그러면 이 각에 대해서 이 각을 이제 세타라고 그러죠. 세타. 이 각에 대해서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A분의 B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내가 S자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거를 A분의 B를 뭐라고 붙일까 했을 때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걸 사인이라고 붙였어. 사인 세타라고. 이거 이름 붙인 사람이 오일러라는 수학자. 오시 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야 이랬는데 아니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학교에. 그래서 A분의 B 이렇게 읽은 걸 뭐라고 그래? A분의 C 이거는 C자를 쓴 거죠.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분의 이거를 이제 탄젠트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분의 요거 하면 요게 탄젠트 세타가 돼요. 그럼 요것도 그대로 요거분의 요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약분되겠죠. 이렇게 C분의 B 그래서 C분의 B가 이렇게 읽으면 되죠. C분의 B 이제 요게 가장 기본인 거야. 자, 거기 도형 계량에 보면 삼각기의 B의 기본 해가지고 셀렉트 스터디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들이 예제를 갖다가 선택해서 이렇게 풀어봐라 뭐 이러는데 다 풀어보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쭉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사항에 보면 정현, 여현 접인가? 접선할 때 접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측의 그림에서 각 POQ 그죠? 그거의 각은 예각이다. 예각 90도보다 작은 거 0도에서 90도보다 작은 거 그죠? 또 예각이라고 한다. 이때 직각삼각형 POQ 그래서 POQ에 대해서 POQ를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OP분의 PQ가 되고 이거를 사인이라고 한다. 이게 사인을 이제 여기서 정현 이렇게 읽었네. 그죠? 그 다음에
OQ분의 OP분의 OQ 이걸 코사인 세타 이거를 여현 여자가 남을 뭐 이런 건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OQ분의 PQ도 한다. 탄젠트 정접. 이 탄젠트라는 말이 어디서 하냐, 왜 접이 붙었냐면 탄젠트 라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지? 이 접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탄젠트라는 말에 접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중심에서 이게 반지름 1인 단위원이라고 했을 때 P점이 만약 여기 있으면 이렇게 수직하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사인은 여기도 반지름 1이니까 이거분의 이거니까 요 y값에 해당하는 게 사인인가. 그 다음에 1곱분의 이거니까 이게 이제 x잖아요. 그러면 1분의 이거니까 이게 코사인인가. 그러니까 이거 x, y라고 했을 때 이거 좌표 같은 게 x에 해당하는 게 코사인이고 이 각을 세타로 하면 y에 해당하는 게 사인인가. 이거 꼭 외워야 돼. x축은 코사인과 관련되고 y축은 사인과 관련이 된다. 그래 x코 y사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탄젠트를 딱 봤더니 탄젠트는 x분의 y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좋겠는데 1이 아니야. 이것도 1이 아니고 이것도 1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1이 되게끔 하려면 여기까지 나가야 되니까 얘를 더 연장해서 이렇게 내리면 직각으로 내리면 여기가 1이 되죠. 그럼 이거분의 이게 되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 라인이 지금 뭐하고 가냐면 이렇게 가니까 이게 접선하고 같은 거야. 접선. 그래서 탄젠트가 접선과 관련돼 가지고 저렇게 이름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2번을 보면 우측에 있는 그림에서 삼각형의 삼각형, 직각 삼각형 ABC에서 R이라는 걸 등장시켰죠. 이제 레디어스 반지름을 얘기하는 건데 이 R이 그냥 1이라고 내가 방금 설명한 거고 실제로는 이제 단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R이라 하겠죠. 그래서 R 그렇게 하는 거. R분의 Y 예를 들면 R분의 Y가 사인이니까 우리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쓸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R분의 X R분의 X 이게 코사인 세타니까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이 보여져요. 어떻게 재밌냐면 이거를 갖다가 더하는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서 더하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거고 얘는 r 제곱으로 묶어내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죠? 근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이게 1이야.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 원의 방정식일 때 많이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삼각함수가 원하고 관련됩니까? 원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이 원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도는 거잖아요. 한 바퀴 돌면 360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어컨에도 360 있잖아요. 360도 회전한다 뭐 이런. 1년이 360일이어야 되는데 이제 좀 조정을 가하다 보니까 365일까지 됐고 4년에 한 번씩 6년을 두죠. 29일까지 2월 29일까지는.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떤가 관련됐냐, 결국은 이 삼각뼈와 관련된 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주기성을 볼 수 있어요. 주기성.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니까.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선생님 소름이 돋아. 어떻게 이 우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당연한 얘기죠. 이게 주기가 있는 거죠. 계속 도니까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성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대칭성이 있어. 대칭성이 있어. 그래서 얘가 나중에 보면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또 가고, 그러면 얘 원점 대칭인데 뭐 예를 들어 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이렇게 같아요. 여기서 만나는 거. 그럼 여기 센터를 기준해서
얘랑 대칭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더 진도 나가면 이 주기성하고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 이게 왜 생기느냐? 온과 관련되고, 지금 보면 온과 관련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한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가, 빌드업 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죠? 선생님 때는 이거 밑밥이란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빌드업이라고 그러지. 그치?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그 보족이라고 표현했나? 그게 그죠?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이걸 암기할 때 방식이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한다. 그죠?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한다. 이거를 내가 고1 때, 고1 예비반 때지 정확하게는, 와세다 대학 나온 분이 이걸로 수업을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 와세다 대학 나왔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배웠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책으로 했네. 그 사람 공부를. 그 우리나라가 이걸 보고 뺏긴 거고. 자, 그 밑에 보니까 삼각비의 상호관계란 뜻이죠, 한자. 세타가 예각이라고 할 때, 예각은 예리한각의 줄임말이에요. 예각. 둔각은 둔한각.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이제 둔각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이걸로 배를 찔러봐야 안 찔리지. 이렇게 되지, 그지? 근데 저기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이게 예각이잖아요. 그 뾰족한 거. 예리한 각, 둔한 각.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여기 이거를 제곱해보고 이걸 제곱해보면 여기서 사인 제곱은 a 제곱분의 b 제곱이 되고, 여기서 코사인 제곱은 a 제곱분의 c 제곱이 되는데,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a 제곱으로 분모가 통분되고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잖아요. 근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뭐하고 관련되냐면 a 제곱과 관련이 돼. 이게 뭐지? 피타고라스 정리인가? 피타고라스가 당시에 이제 학원 원장이야. 밥 먹고 오면서 그 그리스 신전 막 이렇게 짓는단 말이지. 이렇게 이 길이가 막 200m, 이게 100m 이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직각이 돼야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서로 누르는 힘이 정확하게 균형을 맞아야지 얘가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안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너희 그거 엄청난 건데 이거 직각을 어떻게 맞추냐 그랬더니, 그 일하는 인부가 여기 매듭을 하나 둘 세 개 하고,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하고, 여기 하나, 둘, 세 칸 하면, 이 매듭이 줄을 갖다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은 간격, 여기 세 칸, 여기 네 칸 하니까 이게 직각이 되던데? 이렇게 얘기해. 그 선배들한테 내려받은 전수한 비법인데 난 잘 몰라. 수학을 모르니까. 근데 이게 돼.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와가지고 자기 제자가 아니고 저기 선생님들이지. 이거 연구해봐라 이렇게 해가 만든 게 피타고라스 정리인가. 그래서 3, 4, 5 피타고라스 수. 이게 5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6, 8, 10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수학에서 엄청난 이거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요. 자기가 정리했다는 거야. 이걸 보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 안 만들지.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거잖아.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했다 이러듯이 피타고라스 거기 12명이 만든 건데, 자기가 이제 피타고라스 원작 이름으로 발표한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렇게 약분되면 여기 1이 나오죠. 이렇게. 그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다. 이게 엄청난 공식이고, 이게 피타고라스와 관련되고, 이 단원에서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하고 거의 유사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90도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 B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죠? 그럼 일단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왜 등장했을까 봤을 때, 거기 삼각형 그림을 보면 직각삼각형에서 하나의 각을 세타라고 하면 직각을 제한 나머지가 뭐가 되죠?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각 개념이에요. 서로 보충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직각이 돼 있으면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둘이 합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얘가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를 취하면 아까 사인 세타 이렇게 이런댔잖아요. 그럼 A분의 B가 돼.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을 이렇게 내가 뒤집어서 이렇게 이제 섰다고 봐봐요. 이렇게 직각으로 하고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일단 직각이 마주보는 변이 A죠. 똑같이. 그 다음에 90도 마이너스 세타에서 직각까지 오는 거 90도 마이너스 세타에서 직각까지 오는 걸 B라고 하죠. 그럼 이게 B. 그럼 나머지 한각이 C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코사인을 쳐볼까?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를 취하면 이게 뭐냐? A분의 B가 되죠. 그러면 A분의 B가 같네? 그러면 90도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하고 사인 세타가 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관계가 둘이 이 두 개의 합이 어떻게 돼요? 합이 마이너스 세타 세타 없어지고 90이 되죠. 합이 90도가 되면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이렇게 교환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만 90도 만들어주면 그쵸? 이게 마치 우리나라 1달러 바꾸려면 1,400원 주고 바꾸듯이 이런 거야. 그러면 사인 60도는 코사인 몇 도가 같아요? 30도가 같은가? 이제 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지. 이거 두 개 합해서 90도만 되고 사인 코사인 바뀌니까. 그럼 사인 45도는 뭐가 같을까요? 코사인 45도가 같은가? 당연한 얘기지 지금. 이해돼? 그러면 이제 사인 30도는 뭐야? 코사인 60도가 같은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직감적으로 빨리 와주면 되겠죠. 합해서 90도가 되면서 사인 코사인이 바뀐다. 그 얘기를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걸 이 그림으로 이해하니까 편하죠? 이게. 자, 그래서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90도 같고, 뭐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같은 경우는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그죠? 이게 이거분의 이거니까 B분의 C잖아요. 근데 탄젠트 세타는 뭐야? 탄젠트 세타는 C분의 B죠. 원래 여기서는 C분의 B.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가 어때요? B분의 C하고 C분의 B가 역수죠. 뒤집어져 있지. 그래서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분의 1이다. 역수다. 이렇게 하면 되고 탄젠트 분의 1을 나중에 이제 코탄젠트라고 해요. 이걸 코탄젠트라고 하는데 탄젠트 분의 1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얘 때문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인 세타 분의 1은 그럼 이름이 없어? 그게 코시컨트 세타라고 해요. 코시컨트 CSC라고 읽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코시컨트 세타. 이걸 줄여서 CSC 세타.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되고 코사인 세타 분의 1은 이거 시컨트 세타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시컨트 세타입니다. 탄젠트 세타 분의 1은 코탄젠트 세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머릿속에 와닿아야 돼. 이 관계가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가? 마치 언어를 배우는 것 같잖아. 새로운 언어. 지금 뭐에서? 원에서 이제 그래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삼각 비하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이 부분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좀 아름답더라고. 이거하고 그 다음 나중에 곡선 아래에 있는 넓이라든가 부피 구하는 정적분 구했을 때 뭔가 수학이 좀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수학과에서 개설된 그 고급 미적분 그런 것도 막 배우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안 되더라고 머리가. 좋아는 했는데 어떻게 하나 머리가 안 되더라고. 1학년 때 교양으로 가르쳐준 교수님이 미적분에 관심 많은 사람은 수학과에서 고급 미적분을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서 고급 미적분 들어갔다가 역시 그 마지막에는 4학년 때는 또 물리학과 가가지고 상대성 이론 이런 거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또 마지막 그래도
졸업인데 마지막 과목으로 하나 택해서 듣자 해서 남들은 뭐 체육 듣고 막 1학점짜리 뭐 이런 거 듣고 이러는데 나는 뭔가 마지막을 불태워 봐야지 하고 딱 왜냐면 대학원 지나가기로 돼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딱 불태우려고 가가지고 헛소리나 하는 질문을 하고 원래 과가 어때요? 그냥 원래 건축 구조 미케닉 전공. 근데 딱 왜 사과는 지구에 떨어지는데 다른 지구에 안 떨어집니까? 이거 물리과 교수님한테 질문했다니까. 그랬더니 물리과 교수님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너 우리과 아니지 이런 표정을 쳐다보더니 떨어지잖아 이러더라고. 잘 생각해봐 이러면서 칠판을 주더라고. 답변이 그거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멍 때리면서 안 떨어지는데 왜 떨어진다고 하지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한 20분 정도 생각하다가 오 떨어지네 이랬어. 내가 나 혼자 말로 교수님 수업하다가 막 웃더라고. 그 기억이 나.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야. 어? 못 느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거에 있잖아. 생각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 우주의 크기가. 자, 지금 이 순간 내가 늙고 있어, 안 늙고 있어? 그럼 느껴져요? 안 느껴져? 근데 우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시간적으로 크기가 큰 개념인데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거든. 그지? 달은 지구한테 떨어지고 있고 태양은 우리 은하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게 같이 움직이고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크니까 이게 안 느껴지는 거야. 사람 늙는 거와 똑같아. 우주도 지금 서서히 태양이 지금 타고 있잖아요. 이제 태양의 수명이 얼마지? 100억 년인가? 한 50억 년 탔어 지금. 이제 앞으로 50억 년만 더 타면 태양이 이제 끝나. 그럼 목성까지 삼킨다더라고. 태양이 삼키는 순간 이제 멸망하는 거지 태양계는. 그러니까 뭐 영혼불멸이라는 이런 단어 자체가 웃긴 단어지. 뭐 영혼불멸이야 다 저기.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하고 가까운데 지금 점점 가까워지면서 충돌한대. 세월이 흐르면 충돌한다니까 뭔가 때려 부딪힐 것 같잖아. 안 부딪히는데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치 우리가 신호등에서 사람들 신호 바뀌고 우르륵 지나가잖아. 그때 개미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저 사람들 신호 바뀌면 다 때려 부딪혀가지고 다 죽는다 저거. 안 부딪히잖아. 어깨도 안 부딪히지, 그죠? 엄청난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요리조리 빠져나가잖아. 근데 우주는 이거를 초월할 정도로 큰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니까 그 빈 공간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무 일 없듯이 이렇게 물론 한두 개가 끌려가가지고 그 궤도로 돌아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냥 간대요. 아무 일 없듯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주의 그 크기를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 엄청난 인연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루하루를 그냥 재미나게 이게 선물이야. 프레젠트. 하루가 현재가 프레젠트인 거 그지? 그쵸? 선물이야. 그래서 그 영어 단어 진짜 잘 지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재밌게 공부하면서 즐기다 보면 그게 쌓여서 실력이 되고 이제 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 체크는 그 35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사인 세타가 0.5591이에요. 이거 어떻게 찾아 세타? 이게 뒤에 보면 삼각비 표가 있어요. 브록에 항상 있어. 거기에 0.5592에 이제 0점 할 때 0은 빼고 0.5592라고 보통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0.592를 보고 이게 각도가 몇 도인지 찾으면 돼요. 나머지도 삼각비 표로 하면 되니까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 106번 기본 예제로 가보면 직각삼각형의 삼각비에서 이걸 읽으라 이거지, 그지? 근데 지금 어떤 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60도로 돼 있죠. 여기 직각이고. 네. 그 다음에 A, B, C, 그 다음에 여기 D라고 돼 있고 여기가 얼마냐면 4고 여기가 3이야. 여기 4고 여기 3이야. 근데 이제 여기가 세타라고 있네. 그쵸? 그러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죠. 30도. 그 다음엔 안 나오죠. 그 다음 몰라. 됐죠? 그러면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루트에 이게 4제곱 16이고 3, 3, 9 16에서 9를 빼니까 7이죠. 루트 7 이렇게 되지. 그죠? 이 피타고라스 써서 사인 세타 찾고 코사인 세타 찾고 탄젠 세타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왜 냈나? 그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거기 보면 삼각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뭐라고 적어놨어요? 거기는 3평방의 정리라고 되죠. 3평방 보여요? 3평방 그죠? 3 평 방 노 맞죠? 정리 3평방 정리라고 되죠?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얘기하는 거야. 3평방 정리. 이 평방이라는 게 제곱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 c제곱 이렇게 그래서 피타고라스 삼평방 정리로 이거를 구하면 된다. 루트 7을 알아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선분 AD라든가 CD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A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이게 구해지면 이제 이 삼각형의 주목에서 봐요. 그럼 이 AD의 길이는 어떻게 하지? 사인 60도하고 같겠죠. 사인 60도는 이 길이를 AD라고 하면 AD 분의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이거 분의 이거니까 AD 분의 루트 7 맞죠? 근데 사인 60도가 얼마인지 이제 외워야 되는 거야. 거기 사인 60도 표를 외우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사인 60도는 아는 걸로 해버리지 그제? 그 밑에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그 30도 45도 60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삼각형 그 자를 사면 삼각자를 사면 요 각이 나오지. 특수가 30도 45도 60도 이 각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30도 45도 60도만 하는데 사실 이걸 암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0도부터 90도까지 외워주는 게 좋아요. 0도 그 다음에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하고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인 그래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 그래서 이게 0이고 여기가 90도야. 그리고 90도일 때 이 각이 1이야. 이게 왜 1이냐면 아까 단위원이라 했잖아요. 반지름이 1인 원이기 때문에 이게 1인가. 만약 반지름이 2였으면 여기 2였다고. 그러니까 90도일 때 1인가. 그러니까 얘는 90도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갈 때 점점 1에 가까워져요. 그죠? 90도가 되면 딱 1이 되고. 그것만 알아두면 요 그래프 하나만 이게 y equals sin x 그래프인데 요거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이 표를 알면 이어져요. 어떻게? 0에서부터 1까지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간다?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2분의 1을 2분의 루트 1로 보면 되고 1을 갖다 2분의 루트 4로 보면 돼. 그럼 이게 2분의 2가 돼서 약분하면 1이니까.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러면 요거 하나만 외우면 이제 코사인 어떻게 하면 코 끼었어. 이제 코 끼었어. 이렇게 해가 얘를 코를 잡고서 이렇게 90도만큼 왼쪽으로 끌고 가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반전인데 1에서부터 얘가 그림 좀 이상하긴 한데 90도까지 0으로 내려와요. 그게 거꾸로 쓰면 돼.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1 이렇게 0. 그 요거 하나 알아두니까 이제 요거는 코끼어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어떻게 돼? 또 코사인분의 사인 이걸로 하면 된다. 이걸 선생님 뭘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학교 다닐 땐 안 했을 텐데. 근데 이게 잘 안 외워지고 용량이 딸리니까 어떻게 막 플러스 펜으로 막 책상 위에 써놓고 시험지 받자마자 얼른 옮겨줬고 그 플러스 펜 손바닥을 쥐어가지고 손바닥 파란색으로 되고 컨닝이지 원래. 그러면 컨닝이야 걸리면. 근데 막 그때 당시에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쪽지 시험 같은 거 칠 때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이렇게 알려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거 안 까먹는다고. 자, 탄젠트 이거 분의 이거 0, 이거 분의 이거 루트 3분의 1. 그죠? 이것도 유리아이가 3분의 루트 3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외워요. 루트 3분의 1. 이거 분의 이거 약분하면 1. 이거 루트 4. 0분의 1이 뭘까? 이게 무한대야. 왜? 하나 나누기 무한대. 사각관계를 무한대상한테 나눠주면 내가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지. 이 꼴을 안 쓰고 하살표를 보통 써요.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러면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0분의 1은 뭐에 가까워져?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이 무한대라는 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기호예요. 숫자가 아니야. 기호. 상태를 얘기하는 무한대. 됐죠? 아무튼 선생님 미케닉 전공인데 영국에서는 그걸 수학의 한 분야로 봐요. 미케닉을. 그래서 영국에서는 미케닉 전공이더라도 수학과의 한 분류로 뭐 지오메트리 이렇게 뭐 스태틱스. 자, 이렇게 이제 30도, 45도, 60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0도와 90도를 더 추가해서 표를 외우면 잘 외워질 거다. 됐죠? 네. 그러면 프랙티스 106을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을 잘 쪼개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이제 도형 나오면 알러지 생겨서 이게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재밌어. 그냥 퍼즐처럼 수분 그림 찾기 퍼즐이라 생각하고 한 번씩 해보는 것이. 그림을 이상해. 그쵸? D를 이렇게 된다. 이게 45도래요. 직화삼각형에서 45도 등장하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이등변 삼각형. 얘랑 변이 같은 거. 여기가 45도가 되면서 이걸 떠올려야 돼. 그리고 여기가 이제 30도라고 돼 있네. 30도로 돼 있고 여기가 이제 4라고 돼 있어요. 지금 질문에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A, B, B, C, CA를 구하라. A, B, B, C, CA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가 4잖아요. 그럼 여기를 모르니까 A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가 A겠지. 그럼 여기서 뭐 코사인 45도를 해도 되고 피타고라스도 되는데 삼각비니까 코사인 45도를 할게요. 코사인 45도는 이거분이 이거죠. 4분의 A 이렇게 되겠지.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쵸? 그럼 1 곱하면 되니까 A는 어떻게 돼? 2 루트 2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가 이제 2 루트 2 나왔어요. 그럼 여기도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실마리가 풀린 거야. 그럼 B, 이제 A, B는 구했죠? 그럼 B, C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얘가 주인공이지. 30도에서 쳐다보는 거야. 이 그림을 이렇게 세워서 이게 머릿속에 회전이 빨리빨리 잘 돼야 되는 거야. 특히 치과의사 할 사람들은 이런 공간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이빨 이렇게 그죠? 엑스레이 찍은 거 보고 저쪽 몇 번째 이빨을 갈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는데 얼른 이거 사진 보고 이렇게 와서 요즘 이거 하면 띄워놓고 하니까는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딴 이빨 갈고 막
죄송하다 그러고 선생님도 여기 어금니가 하나가 없다 하더라고 위에가. 왜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의사가 고개를 가뚱하는 거야. 그래요? 이상하다. 나는 어금니 하나 없이 태어났나 보던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어렸을 때 이빨을 뽑았어. 그게 유치가 아닌데 유치인 줄 알고 뽑아버린 거야. 엄청 아프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거 뽑을 게 아닌데 그걸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어금니 아래가 아픈 거야. 그래서 아래 빼러 가니까 위에가 없네요 그러더라고. 그럼 이게 어금니가 맞닿아야지 이게 되잖아. 위에가 없으면 이게 맞닿지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씹으셨어 이러더라고. 위에가 없는데. 와 그거를 나중에 이제서야 그렇구나. 아무튼 공간 감각이라든가 이런 감각들이 좋아야 돼요. 자, BC는 어떻게 돼? 얘를 기준으로 보면 이거분의 이게 뭐지? 사인이죠, 사인. 그럼 사인 30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림 그려야 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BC분의 A, 2루트이죠. 사인 30도가 얼마야? 2분의 1. 사인 그래프를 생각하라고 점점 올라간다고. 2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2, 3. 30도니까 출발점이지 거의 2분의 1 이렇게. 그럼 1 곱하기 1 곱하니까 BC는 어떻게 되지? 4루트 2. 이렇게 BC 구해줄 거야. 아까 이게 AB죠. 그죠? 일본에 이게 위에 성분 표시 안 하고 그냥 AB라고만 쓰거든.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지? AC는 어떻게 구할까? 이거 코사인 하면 되지. 코사인. 이거분의 이거. 그죠? 코사인 30도를 하면 되죠. 코사인 30도는 BC분의 AC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BC를 방금 구해서 4루트 2로 AC 이렇게 되고, 코사인 30도는 어떻게 돼요? 사인 점점 올라가고 코사인 점점 내려오지. 코 끼어가지고 내려와. 그러면 내려오니까 이게 2분의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2분의 표 외워지죠 머릿속에. 세뇌교육 잘 된 거야 지금. 1이 곱하고 1이 곱하면 돼. 그럼 2AC는 4루트 6이 되나요? 그래서 여기 약분하니까 AC는 2루트 6이 돼요. 근데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자, 106번 그렇게. 이게 신기하게 이게 구해지는구나. 이 단원이 지금 아까 도형의 측량이었잖아요, 그죠? 네. 도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07번 문제 바로 뭐가 돼버려? 응용 문제 나와버리죠. 107번 응용 문제. 지금 이게 뭐라고 해? R로 건물의 높이를 측정하려고 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데 건물에서부터 10m 거리에 있는 지점에서 높이 1.5. 1.5면 눈높이야, 그죠? 대충 한 키가 얘가 160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높이가 1.5m 정도 되겠지. 그래서 1.5m 위치에서 건물의 상단 P점을 바라봤을 때 측정한 각이 65도이다 이가. 자, 이 말을 듣고서 방금 읽은 그 부분을 제대로 해석해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이 문제 푸는 거야. 아래 있는 그림 그려져 있죠. 근데 이 말을 읽고서 이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럼 이 문제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물의 높이를 구해라. 그리고 1m 미만은 뭐 하라고? 4452. 4452는 뭐야? 0.5 이상 되면 올리고 0.5 이하 되면 죽여라 이런 거지. 4452. 반올림 하라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건물이 15m 건물로부터 15m 거리에 있는 지점에서 P점의 가게 최대값을 구하라. 자, 그럼 차트 앤 싱킹을 보면 되죠? 여기서 지금 보면 PQ라는 거리, 그 그림 보면 PQ라는 게 건물의 높이라 했잖아요.
그거는 SQ의 탄젠트 65도가 돼. 왜? 탄젠트 65도를 하면 SQ분의 PQ가 될 거니까. 이해돼요? 네. 근데 탄젠트 65도라는 게 이제 우리가 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지. 아니면 시험 문제에서는 주겠지. 탄젠트 65도가 여기서는 지금 그 값을 줬죠. 2.1445라고. 그래서 그걸 넣어서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4452을 해서 하는데 여기서 건물의 높이를 구한 거에서 뭘 더해야 되지? 1.5m 더해야 되죠. 내 눈높이 1.5m까지 더해서 최종적으로 22.945가 나왔는데 발올림하면 23이 됐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세타를 취하면 TQ분의 PQ가 되는데, PQ가 21.445라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앞에 문제. 일본 스타일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앞에 문제가 연계돼서 그 다음 걸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거 못 푸는 식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수능을 주관식으로 출제하겠다. 2030년부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관식 출제하겠다는 거. 그래서 AI가 다 채점할 수 있게끔 단계별로 21.445 나누기 UR이 15다. 이거 15.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UR이? 여기 제곱을 응? 문제에서 줬지. 15라고. 그죠? 15m 떨어진 지점이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아까 앞에는 1.5m.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 교육 책에는 많이 나오는 게 프랙티스 107번 같은 거지. 나무의 높이 잴 때. 실제 살아가면서 나무의 높이 이렇게 재본 적 있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러잖아. 수학 배워서 어디다 써보냐 이러잖아. 근데 이런 거 하나 써먹으면 써먹는 거 아닌가? 나무 높이 궁금하지 않아? 어디 여행 갔는데 나무가 되게 높아. 큰, 뭐 천년 된 은행나무래. 근데 저 높이를 재고 싶어.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재면 되는데, 문제가 뭐지? 각도를 못 재지. 이거 각도 하려면 이게 측량 장비가 있어야 되지. 각도 재려면. 아무튼 그죠? 나무의 높이를 이렇게 재면 된다. 이거 한번 해봐요. 107번 나무 높이 한번 재봅시다. 특수각이 아닌가 또? 특수각이네. 30도 45도. 7번 나무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 A라는 지점에서 쳐다봤는데 이게 이제 30도야. 그 다음에 B라는 지점에서 올라들었어. 45도. 그리고 여기 이제 10m. 10m를 봤어요. 그래서 나무의 높이를 구하라 해서. 자,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이게 뭐가 되지? 45도 나오면 뭐 생각하라고? 이등변 삼각형. 이거랑 이게 같다는 거야. 그럼 나무의 높이를 좀 A라고 하면 얘가 A인 거야. 그러니까 45도 등장하면 문제가 엄청 편해지는 거야. 45도 등장하면 뭐 생각하라고? 이등변 삼각형.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어렵지 않아요. 화장실. 쉬는 시간 한번 해야 되겠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했는데. 오, 조심.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싶게요. 자, 그래서 이게 탄젠트 30도를 취하면, 탄젠트 30도는 탄젠트 45도를 취하면 이거 A 모르잖아, 그지? 네. 약분하면 1 돼버리니까 안 나오고. 탄젠트 30도 취하면 이거 분의 이게 10 더하기 A죠. 10 더하기 A 분의 이 A가 나오겠지? 탄젠트 30도가 얼마지? 루트 3분의 1. 루트 3. 그쵸? 예.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럼 루트 3a는 10 더하기 a고 이게 넘어오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의 a는 10이고 a는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0 유리화시키죠. 유리화시키면 이게 3 빼기 1이 되지. 그 10에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가지. 2죠. 약분하면 5 루트 3 더하기 1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 좀 복잡하게 답은 나오지만 아무튼 그저 구하는 데 지장이 있죠. 됐죠? 예. 자 쉬는 시간 잠깐.